안녕하세요. 교재 5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트 4페이지 보기 바랍니다. 자, 국토계획법 목차가 제1장은 총설이고요. 총설에서 앞전적 우리가 용어를 배우고 그리고 행정계획의 지위를 배웠을 거예요. 행정계획 해가지고 7개 행정계획을 배웠는데 우열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어하고 각종 행정계획의 지위를 배웠고, 이거 순서 따지면 행정계획에서 맨 꼭대기에 뭐가 있었나요? 국가계획. 그 밑에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 밑에서요 도시계획. 옆에서요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밑에 뭐가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 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니까 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1장이 총설이고, 자,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해 가지고 여기 있는 계획들입니다.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이거 설명했죠.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 설명했고,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오늘 이 관리계획 시작합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관리계획은 제시된 방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관리계획부터 할 것이고요. 2장 계획이 끝나면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3장에서 개발이 나오죠. 개발. 먼저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개발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개발은 첫 번째,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먼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첫 글자 따서 암기하죠. 5개. 건, 물, 토 그럽니다. 건축, 물건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5가지를 개발 행위를 하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가 받느냐?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루고입니다. 그리고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한, 이 제한은 토지거래 제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그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배워야 되고, 허가구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허가받기 위한 절차, 허가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허가 신청이 들으면 먼저 사들인 제도, 선매제도. 그리고 5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는 첫 번째,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두 번째, 타인 토지 출입. 세 번째, 청문. 이게 목차니까 목차는 반드시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국계법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오늘 해야 할 게부터죠. 관리계획. 이 도시관리계획 또 다시 구분해가지고 내용이 많으니까, 도시관리계획 총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내용 분리하고, 도시관리계획 총설에서는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게 입안이죠.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봐야 되고, 입안 결정 절차.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결정 효과. 두 가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내용, 이거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시관리 내용 1번이 첫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두 번째가 용도 구역입니다. 개발지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재생보험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들어가요. 이런 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오는 게 입지죠. 이게 입지규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똑같이 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뒤에다가 계획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2번부터 해가지고 이 용도 구역까지 아마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 보게 되면 50페이지 1번 도시관리계획 의의인데 도시관리계획 의의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하나하나 도시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절대 함정이 안 나옵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 종류. 그걸 보고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럽니다. 암기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6번 써 6번. 6개 써가지고 암기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도 하고 달리 표현하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올 수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오고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 말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 그 말이나 똑같은 뜻이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암기해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자 도시관리계획은 이러고 생각하려고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지정한 것도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지정한 것도 도시관리계획 개발적 그린벨트 지정한 것도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만들든 학교 만들든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신도시 만든 거 재개발한 거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누가 만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시가 있다. 시가 있다. 이 도로 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시를 관리하는 누가? 시장이 만듭니다. 여기 군이 있다 그러면 군수. 도로 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군수가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겹칠 수 있게 이렇게 둘 이상의 시, 군에 겹치면 그때는 둘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만들든가 즉 공동으로 위반하든가 위반자를 지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서로 간에 안 되면 이 시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가 있죠. 이게 도 안에 있다. 도 안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누가 한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는데 둘 이상 도시가 도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시도에 걸쳤다. 시도에 걸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에 누가 한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 되는데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지정하거나 협의가 안 됐다. 그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정해주고 둘 이상 도시가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 위반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수립을 합니다. 기억에 단독 위반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관리계 체크합시다. 위반하여야 한다. 그 다음 수술 있고 니은 디귿은 지금 설명했던 이 얘기예요. 설명했던 이 내용인데 그건 스스로 읽어보세요. 2번 예외입니다. 예외. 국장 체크합시다. 수산자무역이면 해양수산부장관 체크하고 국장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행장 요청해서 도시관리를 체크합시다. 위반할 수 있다. 국장회장은 위반할 수 있다. 체크하고 이 경우 국장은 관할 시도 시장에서 의견 드려야 된다. 박스 1번, 2번, 3번 X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문제 풉니다. 자, 니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자, 도지사는 줄 거 놓고 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 시장에서 요청해서 도시관리 위반할 수 있다. 체크합시다.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반할 수 있다. 그만 읽고 D는 읽어만 볼게요.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에서 의견 드려야 된다. 그리고 박스는 X. 안 봐도 문제는 풀. 거기까지가 위반자니까 위반자는 원칙.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위반해야 한다. 예외, 국장, 회장, 도지사는 위반할 수 있다. 그렇게 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위반 기준인데 1번 다른 계획과 관계.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부합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상식이 돼야 돼요. 관리계획 위에 기본계획이 있고 광역이 있으니까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과 기본계획에 부합 그 말은 적합해야 하고 이 얘기요. 그 다음에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위반할 때 도시관리계획 도 그러면 지도입니다. 지도. 계획도니까 지도. 서 그러면 계획 저서 서류예요. 지도에 그리고 서류에 꾸미고 이를 보호하는 계획 설명서를 만든다. 계획 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 계획 설명서에 뭐 있는가 그런 것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대충 읽어본 기억만 남기면 돼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그 말은 입안자는 입안할 때 지도에 그리고 서류에 꾸민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함정 없는 지문입니다. 넘어갔습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의 차등 위반. 차등 위반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구가 3만인 도시가 있고 여기에 인구가 10만인 도시가 있다. 두 개 도시 있는데 3만인 도시에 초등학교를 갖다 만약에 3개 만들면 10만인 도시에 초등학교를 몇 개 만들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3개 만들어주는 게 맞겠어요? 10개 만드는 게 맞겠어요? 3만에 3개 있으면 만에 하나씩 얘기니까 10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 인구 밀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차등화되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인구와 관계없이 똑같이 이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되는 기반시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산어촌적인 인구 밀도, 토지의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체크합시다.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3번 수립기준 모르면 간첩입니다.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 작성기준, 작성 방법 100% 누구라고요? 국장. 암기돼 있어야 돼요. 암기. 3번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입니다. 1번 입안 제한. 입안이 아니고 입안 제한. 제한 만들자 제한합니다. 체크합시다.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 그까지. 주민도 제한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체크합시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입안한다가 아니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때는 제한서에는 도시관리 도서하고 계획서면 설치합니다. 말로 가서 하지 말고 지도 그리고 서류 꾸며가지고 와서 들고 와서 이걸 보면서 제한해야 얘기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만들어왔으니까 이런 얘기. 그럼 도시관리 입안자인데 우리가 도시관리계의 내용에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6가지 있는데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2가지가 뭡니까? 암기하죠.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암기해야 돼요. 6가지가 아니고 2가지만 제한합니다.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결과 통보. 자, 도시관리 입안 제한받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제한일부터 암기해야 돼요. 45일 내 반년협을 제한되게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답은 언제까지 하고 45일 내 연장은 30일 최장 며칠 75일 비용 부담 단순하지만 이런 게 잘 나와요.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의 협의에서 제한된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체크합시다. 부담시킬 수 있다. 협의에서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살짝 바뀌어서 제한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고 협의에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4번 입안 절차에서 1번 기초조사 1번 기초조사 의무 도시관리계 입안일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우리가 광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했나요? 할 수 있다 했나요? 하여야 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이 제하는 경미현상 입안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는 얘기고 니은 환경수업도 니은 디귿 미리 말해주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말하면 돼요. 니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그 말은 입안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관리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크합시다. 환경성 검토 포함하고 디귿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또 입안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또 체크하고 토지 적성평가 포함하고 토지 적성평가를 포함하고 그리고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써요. 뭐도 포함한다고 했다가 재해, 취약성 분석 신설됐으니까 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약하냐 재해 취약성 분석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에 추가되는 게 3가지가 추가됩니다. 환경수검도 추가되고 토지 적성평가 추가되고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기억, 니은, 디귿은 별로 안 중요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니을이 중요해요. 니을. 자, 니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위반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줄 거예요. 기초조사, 환경수 검토 줄 거예요. 기초조사 줄 거고 환경수 검토 줄 거고 적성평가 줄 거고 또 써야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사항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초조사에 뭐 포함해야 돼? 그것보다도 기초조사 안 할 수도 있고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생략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쓰다 말았어요. 수십 개 됩니다. 생략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많다지, 많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다. 눈치로 풉니다. 눈치로. 많다에서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눈치로 푸는 것이지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주민 및 지방 의견 정치. 자, 주민 의견 정치 체크합시다. 공고 연락. 광역과 기본계획 뭐라고요? 공청회. 관리계획은 공고 연락. 얼른 눈치껏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전문가 없지, 전문가가. 공고 연락이니까. 국장, 수산정보기면 회장, 시도,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할 때는 바로 건너뛰고 도시관리 안 주요 내용을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군적을 주된 보급자는 체크합시다. 둘 이상 일간신문가 줄 거나요? 둘 이상 일간신문가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군 체크합시다.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하고? 공고하고 둘 이상 일간신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하고? 공고하고 그 뒤에 며칠 이상 열람? 14일 이상 열람. 그래서 우리가 공고 열람. 공청회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없다.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의견정치 생략 가능성인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전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국방상 기밀인데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기밀도 뭣도 아니죠. 국방상 기밀이면 의견적인 생략할 수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는데 경미는 5월달부터 설명합니다. 지금 경미가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공부 복잡해서 못 해요. 5월달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주민의 의견적인 생략사항이 있다. 많이 있는데 하나 난다. 국방상 기밀.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 밑에 필요가 없고 참고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긴 하고 비결과 통보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연락기한 종료일부터 체크합시다. 60일 내 반영한다, 안 한다. 개별 통지해 줍니다. C, X, D, X 밑에 참고 X 자, 넘어갔습니다. 니은 지방의회 의견 정치입니다. 니은. 자, 국장, 시도, 시장 우수는 도시관리 위반할 때는 줄 겁시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 밑에는 볼 필요가 없고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이 참고 박스에 있으니까 참고 박스에 1번, 2번, 3번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 위반합니다. 만듭니다. 도시관리계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다고. 주민의 의견 정치는 뭐 하라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개 다 하는 거고. 지방의 의견 정치는 뭐 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암기하고. 지방의 의견 정치 박스에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지방의 의견 정치. 1번이 용도, 지역지구, 구역. 2번 광역도시에 포함된 체크합시다.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줄 거 놓고 3번 일정한 체크합시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금 뭐 하는가는 알고 수업 들어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계 만드는데 도시관리계 몇 개 있다고요? 6가지 이걸 만들고 있는데 기초조사는 다 하죠. 주민의견 정치도 다 하죠. 그러면서 지방의 의견 정치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이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의 의견 정치가 아니라 3가지만 한다. 용도, 지역지구, 구역. 거기 보면 용도, 지역지구, 구역. 그 다음에 광역시설. 여기에 광역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 위반인데 광역시설이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광역시설이? 광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역. 둘 이상 도시. 이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을. 이게 시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시가 군이 있습니다. 도로, 기반시설이죠. 도로, 기반시설. 도로, 기반시설. 근데 얘는 시에 있고 얘는 군에 있는데 둘 이상 도시에 걸쳐서 안 걸쳤어요?
걸쳤죠. 얘는 기반시설 중에서 뭐라고요? 광역시설. 자, 여기다 공원 만들어서 시민만 씁니다. 기반시설. 학교 만들어서 군민만 씁니다. 기반시설. 근데 여기에다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잘 들어봐요. 공항을 만들어서 군민만 씁니다. 이런 공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군의 인구가 몇 명이 있다고 군민만 쓰겠어요? 공항은 주변 도시가 다 씁니다. 공항은 뭐라고요? 광역시설. 기반시설이 이만하면은 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에서 둘 이상 도시에 걸치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쓰면 광역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이만큼 뭐라고? 광역시설. 없는 것 같지만 광역시설이 이 안에 이미 어쩐다고?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도시관리계 위반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계 위반하다 뭐 하는데? 지방에 의견 듣는데. 자, 주거지역 지정할 때 지방에 의견 정치해야 된다. O에 X요? 1년 만에 끝내는가 5년 가겠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미리 알려주고.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위반할 때는 지방에 의견 듣는 거예요. 자, 주거지역 위반할 때, 주거지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할 때 지방에 의견 듣는다. 주거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면 이 안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 안에. 미관지구 지정할 때 지방에 의견 듣는다. 잘 보면 미관지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지방에 의견 듣는다. 잘 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장장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 위반할 때 지방에 의견 듣는다. 화장장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광역이 없네. 광역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5년 가도 안 돼요. 이 중개사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요. 그 정도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잘 나올게요. 이것은 1번, 2번, 3번 도시관리계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 2번, 3번에 해당한 것은 뭐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중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B, X고 그 다음에 준용 그건 읽어보면 되고 5번입니다. 5번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한 번만 듣고 넘어가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밑에 뭐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관리계획이 있고 광역과 기본계획이 뭐하는 계획이요? 방향 잡죠. 방향. 관리계획은 뭐예요? 방향 잡는 거 그대로 집행하죠. 실천하죠. 근데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순서적으로 당연히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얘가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만들고 얘를 나중에 만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급하면 관리계획이 급하면 광역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요. 급하면 기본계획 만들 때 관리계획을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위반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자, 있습니다.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도시관리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밑줄 꺼놓고 들어본 기억만 남기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 결정입니다. 1번 결정권자. 결정권자 모르면 기본 두 문제는 틀립니다. 자, 원칙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에서가 직접 또는 시장에서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자지를 제외한 인구 50명 이상 되는 시, 어디,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예외 박스 밑에 그 시장으로서 결정이죠. 그게 작게 나오면 안 돼. 크게 나와야 돼. 크게. 그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하고 시장군수가 위반한 주권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이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5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박스 위에 예외 국장 회장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은 국장, 4번은 회장이 결정한다. 암기해야 돼요.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고 개발지역계획 지정변경은 국장이 결정하고 3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좀 이따 나옵니다. 그냥 시가 조정계획이면 시도지사가 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계획 지정변경이면 그것은 국장. 수산자원 보호계획 지정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게 국장계 하나 더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입지규제.
도시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국장이 결정. 정리 좀 이따 다시 합니다. 자고로 결정권자 중요 표시해놓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결정 절차 1번 사전 협의 이런 거 읽으면 이제 시간 낭비야. 협의는 누가 한다? 관계, 행정이거나 장. 장관들이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장관이 아니면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고 대답은 며칠 하고 30일이고 보지 말아야 시간 낭비니까 2번 심의입니다. 심의 넘어가서 2번 심의 장관은 어디 심의요? 보지 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장서 어디 심의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런 거 읽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 둘 셋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만 있죠. 다만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구수가 줄 거요. 지구단위계 줄 거나요? 지구단위계 가로 건너뛰고 지구단위계를 결정하려면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야 된다. 걔는 암기해야 돼. 암기. 심의기구 두 군데 동시에 심의를 통과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 3번, 4번 이 내용은 5월달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고시열람인데 고시열람 이건 읽을 가치가 없어요. 안 읽어도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장관은 어디에다 고시한다고요? 관복. 시도시장에서는 공복. 고시하고 고시가 뭡니까? 알리고. 왜 알려줘요? 관심 있으면 와서 보라고. 찾아가서 보면은 며칠간 보여줍니까? 그 맨 밑에 5번 밑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열람인데 열람 기간 없다 쓰네. 열람 기간은 별도 없다. 열람 기간 없음.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람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까지 다 봤으니까 노트 9페이지 놓고 이제 한번 해봐요. 노트 9페이지 놓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노트 9페이지 보게 되면 없습니까? 없는 분은 그냥 머리에서 이따 생각 그냥 들으세요. 아니면 옆 사람 같이 보든가. 노트 9페이지 보게 되면 1번 의해가지고 도시관리계 개념인데 도시관리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하나하나 도시에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가로에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법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법에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법에서 도시관리계의 개념을 뭐라 하겠냐? 우리 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에 개발, 정비, 보전을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법에서는 그러고 잡아놓고 2번 하나의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꾸미는 계획이다. 3번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도시에 정착시키는 계획이다. 2번, 3번 내용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써놔야 뒤에다 살짝.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생각? 동의 생각.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요. 동의 생각이니까 동의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큰 2번 내용 보게 되면 도시관리 내용인데 암기합시다. 어떡하죠? 암기합시다가 아니고 암기했다. 1번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2번 뭡니까? 용도, 구역. 뭐가 있어요? 개발자원격, 시가조정격, 수산정보격, 도시자원공격. 하나 써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분명히 용도, 구역이요.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계량이고 4번이 도시개발 정비사업이고 5번이 지구단위 계획 전문가 지구단위 계획이고 6번이 뭐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써가지고 암기해야 되고 3번 광역 도시계획과 관계해가지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 봐요. 여기에 지금 광역이 있고 밑에 기본계획이 있고 밑에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된다? 광역에 맞아야 된다. 기본계획이 광역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계획이 광역 내용과 다르면 그때는 뭐가 한다고 그래요? 뭐라 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그러고 쓰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어디에 맞춰야 돼? 관리계획은 당연히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한다.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여기는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말도 그 내용 봐가지고 골라 쓴다고. 얘들은 둘 다 구속력이 없는 것들이니까 광역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쩌면 달라져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광역을 나중에 맞으면 달라진다 했죠. 그때는 상위계획인 광역이 우선한다 그러는데 얘가 시험제 나오면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광역이 다르면 상위가 우선한다.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광역이 다르면 이게 이 관리계획이 구속적 계획이니까 유효냐 무효냐 여기서 이걸 따는 거예요. 무효다 그러면 국민들은 따를 이유가 없고 유효하다 그러면 계속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면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그래도 유효합니다. 절대 뭐가 아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다. 유효합니다. 그 대신 어찌해야 되겠죠? 변경은 해야 되지. 변경 사유지 당연 무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유효 무효 따진다고요? 얘가 구속력이 있으니까 의무를 주니까 의무를. 국민들이 그 의무를 따라야 되냐 말해야 되냐. 무효다 그러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유효하다 그러면 따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야. 뭐가 우선한다는 둘에서 하는 얘기고 얘는 우선이 아니고 그래도 유효하다. 단지 바꾸면 된다. 변경 사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구 밀도 등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아까 초등학교 생각해요. 인구 밀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말고 차등화되게 균등하게 그러면 아까 인구가 3만인 도시에 초등학교 3개 하면 10만이면 10개 해줘야 맞다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인구 밀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섞지 말고. 그 다음에 큰 2번 도시관리 2번 결정 절차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써놨는가. 도시관리계 만든다. 뭐 한지도 모르면서 도시관리계 막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몇 개 있어요? 그 말은 대한민국에 서울시가 몇 개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요. 몇 개 있어요? 1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그러니까 얘가 1페이지가 아니고 500페이지, 600페이지 된다니까.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은 그럼 몇 개 있어요? 여러 개인데 몇 개 정도 돼요? 그 말은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도시관리계. 서울에 도로가 몇 개 있어요? 공원이 몇 개 있어요? 주차 몇 개 있어요? 전부 다 뭡니까? 도시관리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우리가 앉아있는 현재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여기 상업지역 지정화 이것도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옆에 뭐가 지나가네요? 전철. 저것도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넘어가면 초등학교 있던데요? 그것도 도시관리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관리계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수백만 개 됩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거기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 뭘 하나 만듭시다. 도로를 하나 만듭시다. 도로를 설치하려면 일단 이 계획을 만들겠죠. 수립을 하겠죠. 수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도로 계획을 뭐 해야죠? 결정을 해야죠. 결정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죠? 공사를 해야죠.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하나의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공사는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이제 2번부터 갑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 2번. 그럼 도시관리계 2반자가 누군가, 누가 만드는가 그러면 원칙은 서울시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서울시장. 왜 서울시장이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서울시장한테.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만든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원칙은 누구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어쩐다. 하여야 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으면 그거는 5월달에 하자고. 안중에 5월달에.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 또 해양사무장관, 또 도지사를 어쩐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몰라도 문제 다 푸니까. 문제 포인트는 뭡니까? 문제는 이로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재,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는 국장, 회장, 도지사, 점 딱 찍고 주민도 할 수 있다.
그게 함정이니까 누구는 절대 안 된다? 주민은 절대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위반자 문제 풀려요. 두 번째, 주민은 위반은 못하지만 말도 못합니까? 위반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위반 제안하는데 누가 제안한다고요? 주민. 이때 주민의 이해관계인 포함이 제외요? 포함. 이 내용이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이 내용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하고 어렵다는 말은 전혀 별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다 해봤자 내용이 없음 내용이.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해관계인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걸 물어본다. 주민이 제안할 수는 뭐가 있더라고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빨리 읽으면 뭐라고요? 주기지.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단위.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두 가지만. 두 가지 제안하면 결과 통보는 며칠이라고요? 45일에 결과 통보해야 돼. 부득이하면 한 차례 얼마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장 75일 그 말 나왔고 비용 부담 물어보면 항상 어쩐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항상 도시개발, 지금 우리가 하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항상 똑같아요. 뭔가 제안받아서 할 때 그때는 항상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도시관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초조사입니다. 근데 기초조사를 읽어봤더니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답니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항목에는 광역 절차를 준용하니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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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에서 했던 거 똑같이 다 하고 그리고 뭐가 추가되고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고 뭐가 추가되고 토지 적성평가가 추가되고 뭐가 추가되고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된다. 얘들 좀 추가시켜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다고요? 별로 안 중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를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고 기초조사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많더라.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주거지역의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지역에서 기초조사 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요. 생략성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볼 가치가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 지문을 제대로 알고 가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몇 번만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 모임 할 겁니다. 모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회장할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은 총무할 것이고 모임에서 대부분 하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행사를 할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모임하면서 건배 짠 만날 때마다 반갑네 건배 이것만 하지 말고 역할 분담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좀 그림별도 공부 좀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따로따로 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회장을 첫해 회장을 좀 잘 뽑아야 돼. 회장을 갖다가 잘 뽑아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누군가 한 사람 뭐 하라고? 토지 적성평가 공부하라. 토지 적성평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자, 이 지역이 자 여기가 현재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 이렇게 땅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00원에 나왔어요. 100원. 관리지역이 100원에 나왔는데 관리지역은 어떻게 세분인데요? 어떻게 세분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에 세분되는데 자 아직 세분이 안 된 관리요. 세분이 안 된 관리인데 자 100원에 우리가 샀다 합시다. 매입을 했다 합시다. 100원에 샀는데 이게 만약 이게 계획관리가 되면 한 200원 될 겁니다. 대박이요. 생산관리가 되면 얘는 한 80원 될 거예요. 보존관리 되면 얘는 50원 되고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땅이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자 관리적인 상태에서 땅이 나오니까 일단은 100원에 사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하느님 아버지 두 손 꼭 잡고 하느님 아버지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자 한번 해보는데 계획관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계획관리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나는 계획관리만 됐으면 완전 대박인데 계획관리 됐으면 쓰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쩐다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토지의 적성평가가 여기 토지 적성평가. 적성평가하게 되면 개발적성, 이게 개발적성, 생산적성, 보전적성 이게 나와요. 개발적성이 얘는 뭐라 해야 되고 개발할 지역이 뭐가 되고 계획관리죠. 생산적성 이거는 농산물 생산, 농산물 생산 뭐로 가야 되고 생산관리 가야 되고 보전적성이 나오면 뭐로 가야 되고 보존관리 나야 되고 토지 적성평가의 것은 인터넷에 가서 얼치면 인터넷에 적성평가 딱 쳐보세요. 적성평가 기준이 쫙 있어요. 기준. 이러이런 조건을 갖추면 개발적성, 이러이런 조건 갖췄으면 생산적성, 이러이런 조건 갖추면 보존적성. 이 기준을 누군가 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이런 땅이 딱 나왔을 때 이거 100원이 나한테 투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럼 그 사람이 공부를 했으면 그 사람 들어가가지고 자, 니 빨리 판단해보라고. 자, 너 공부했으니까 이거 개발적성이냐 생산적성이냐 보존적성이냐 몇 번 해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찾아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가야지 괜히 사가지고 기도해봐야 기도해봤자 50원인데 50원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합격 후에 누군가 한 사람은 적성평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5월달 가면은 바쁘니까 저런 말 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구 회장 뽑을까요? 미리 좀 뽑아놓읍시다. 회장 뽑아놓고 처음부터 미리 좀 뽑아놓고 적성평가가 합격 후에는 아주 중요한 돈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 좀 해줘야 되고 기초에서 했습니다. 이제 의견 청취하면 의견 청취. 의견 청취인데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가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청회가 아니고 뭐를 갖다고요? 공고열람으로.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전문가가 없다고. 전문가가. 며칠 이상 보여준다? 14일 이상. 주민들은 그 기간 내에 가서 보고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서 말하는 게 아니요. 의견 청취 서류에다 주제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쫙 내면은 14일 동안 계속 받아요. 14일이 딱 끝나면 탁탁 정리해가지고 딱 끝나면 60일 내에 개별적으로 자 이래서 네 의견은 반영하고 이래서 못하고 사유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줍니다.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하나만 말해봐요. 네, 국방상 기밀. 나머지 모르니까 국방상 기밀.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의 의견 청취할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데 왜 이런 걸 쓰고 줄 거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들이 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지방이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는 뭐가 있었어요? 1번, 2번, 3번. 1번이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2번이 뭐고? 광역시설. 3번이 뭐고? 기반시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몇 개 있고 6개 있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이미 암기돼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저 6개 암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아직도 모르면 뭐고? 간첩이고 공법상 무슨 게 수립기준은 100%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이건 암기돼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수립이 됐으면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오면은 보여주면 되고 열람하면은 되고 그러면 이제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결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 뭐라고요? 협의. 장관이 할 때는 뭐라 쓴다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으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쓰지 말고 관계부처 장 그러면 되고 며칠 내에 대답하고 30일. 지금 정도 암기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심의. 전문가 깊게 토론하는 게 심의인데 심의. 장관들은 어디 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무시하고 지금도 무시하고 뭘 봐야 돼 이제는? 공동심의. 심의기구 2개입니다. 공동심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공동심의이 하나 있다. 얘를 암기하죠.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인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그것도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만 공동심의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럼 이때 결정자가 누구냐? 이거 모르면 기본 2문제 날라가요. 자, 원칙은 누가 하냐 그러면 시도의사는 직접. 이 말은 시도가 입안했으면 시도가 직접 한다는 얘기고 또 신청받아서 누구 신청받아서? 시장, 군수 신청받아서
시장 군수는 계획을 수립을 해도 뭐가 없다? 결정권이 없다.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물어보나마나 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에서 신청보다 결정하고, 두 번째, 이게 대도시면 어쩐다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중요. 일반적인 시장 군수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 군수. 자, 고개 들고. 시장 군수에 이 시에 대도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장 군수 이러고 쓰면 거기에 대도시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헤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고 쓰면 여기에 대도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시군구 쓰면 이 시에는 대도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장 군수 이러고 쓰면 여기는 대도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도시가 제외될 때는 제외시키면 시, 대도시장은 제외, 군수, 구청장 이러고 쓰면 제외가 되지,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대도시도 기껏 해봤자 시밖에 아니에요. 걔도 제외하고 싶으면 가로치고 제외, 그 말이 없는 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 군수 결정한 게 하나 있다. 뭐가? 시장 군수가 위반한 뭐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중요한 게 암기하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만 결정해요. 국장만 결정하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본인이 위반한 거는 본인이 결정하고,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은 본인이,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하는데 이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이거 국장이 하고, 네 번째 뭐가 있더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국장이 하고.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만 한다. 뭐가 있다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결정했으면 결정한 내용을 장관들은 어디다 알릴 것이고, 관부에 알릴 것이고, 지자체장들은 공보에 알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 보러 오겠죠. 누가 보여줍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열람을 시키는데 보여는 주는데, 열람할 때 기간이 따로 없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봐야 된다. 이게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니까 이 위반 결정 절차는 반드시 알고.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정리 좀 다시 합시다. 도시관리계 결정권자가 중요하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도시관리계 1번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자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합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장. 국장, 시도, 대도시장. 두 번째 지역도 있고 뭐가 있어요?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지구는 뭐도 해요? 필요가 없으면 해제돼. 해제도 필요가 없으면 해제. 필요하면 지정, 필요가 없으면 해제. 이거는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장.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은 필요하면 뭐하고? 지정하고 뭐도 하고 변경도 하고. 용도 구역이 세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뭐 해야지? 해제하지. 해제. 이거는 누가 하냐? 그럼 이제 구분 들어가야죠. 자, 1번 개발 지역은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2번 시가와 조정구역 구분된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하는데? 시도에서 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은 국장이 하고.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고. 4번 도시자연공구역은 시도 대도시장. 5번 입지규제 이건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다 구분해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3번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누가? 국장, 또 시도, 대도시장.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처음에 안 나와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법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야지. 안 나온 거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5번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이 결정은 누가 한다? 국장도 하고 누구도 하고 시도도 하고 시장도 하고. 이 시장에 대도시 시장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들어가니 이제 고민하지 말고 말이 없으면 들어가 있습니다. 6번 입지구제 최소 구역 지정 변가 입지구제 최소 구역계 이거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이거는 모르면 앞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저게 암기가 안 되면 중개사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간평사 공부를 간평사 가든가 아니면 저기 고시를 가든가. 아무래도 이거는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니까 암기를 해줘야 되고 한 번 보고 암기되다 그 생각하지 말고 이틀 되면 잊어먹어. 이틀 되면 우리는 공법이 처음 들으면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 한지 몰라요. 두 번째 들으면 무슨 말 한지는 알아요. 세 번째 들으면 뭔 말 할지를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 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들으면 다 아는데 뭐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특이하게 문 열고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들을 때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는 것 같은데 이 범위가 너무 많아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잘 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면서 진행하면 이러고 배우고 가게 되면 여기까지가 2달이에요. 2달. 자 이만큼 해서 배우면은 얘는 잊어먹으면서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만큼 나가면은 잊어먹는 게 이만큼 따라가요. 이만큼 거의 따라갑니다. 이제 이만큼 2달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의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또 다시 시작하면은 처음인데 또 처음이에요. 다 잊어먹었으니까 처음 같은데 들으면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생각은 나요. 생각은 뭐 저런 게 한번 들었지. 근데 그냥 물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배웠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지나가면서 얘가 따라온다는 얘기요. 또 두 번째 가가지고 또 이러고 나오면 얘가 또 따를 거 아니요? 방법은 뭐냐, 방법은. 그래서 별로 방법은, 자, 나는 이러고 진행해 나간다. 얘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다, 지금. 이리 진행해, 여기까지 따라온다, 그러면 얘가 오기 전에 얼른 갔다가 되돌아서 얘를 따라잡는 거예요. 방법이 이거예요, 방법은. 잊어먹기 전에 뭐라고요? 빨리 되돌아서 따라잡으면 돼, 따라잡으면. 따라잡아야 되는데, 자, 이 책 가지고 봐봐요. 이 책을 언제 봐가지고 이걸 따라잡겠냐, 이 책으로. 이 책을 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한 장을 하면 충분히 따라잡아요. 내용이 작으니까. 이거 짝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3, 4월 수업하고, 이거 있는데 만약에 2시간 더 걸렸다. 그분도 적성에 안 맞는 사람. 이거 몇 장 된다고. 한 장에 한 장. 한 장이 있는데 이걸 2시간 걸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뭡니까? 거기 동강 듣는 분들은 이 자료는 동강 듣는 분들은 거기 오늘자 수업 내용에다 자료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세요. 그분들은 한 장이 아니고 그분들은 8장이에요. 우리는 한 장인데 우리는 한 장인데 피면 좀 이게 좀 크죠, 이렇게 많은 한 장이고. 그분들은 8장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자꾸 이거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카페에도 올려놨고 우리 수업하는 자료에도 올려놨고 다 올려놨으니까 본인들이 다운받아서 봐야지. 교수님 한 장짜리를 조합했는데 한 장 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내줘 이걸 갖다가. 꼭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방법이 이겁니다. 방법이. 꼭 받아보고 싶은 사람, 동강 듣는 사람 잘 들으세요?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어제 충북 진천에서 김영호라는 이 친구 7기거든 7교. 이 친구가 합격을 해가지고 중개업 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중개업을 하는데 보다시피 이름이 남자니까 남자 중개업을 하는데 혼자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는 매도 손님을 이제 찾았네요. 매도 손님을. 그러니까 땅 팔겠다 이거는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도 손님을 찾았는데 매수 손님을 못 찾는 거예요. 진천 압니까? 진천? 예. 진천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충북 진천이죠. 어디요? 충북 진천? 네. 진천 근처에 뭐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윤설매장. 아니야. 진천에도 거기 음성 진천 거기에 혁신도시 들어가지고 많이 뛰었어요. 거기도. 나름 그 동네 지금 분위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답답하면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 있잖아요. 왜? 이제 이것저것 막 내가 혼자 보니까 많이 해봤어요. 스티커도 붙이고 뭐도 하다 보니까 매도 물건을 좀 확보했는데 매수자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매수자 확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남자다 보니까 일단은 남자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땅은 기본 잡아야 되고 땅이 가장 기본이 되고 상가도 해야 되고 공장도 해야 되고 남자 나이 40 중반 되게 되면 주택 임대차는 솔직하게 못 씁니다. 제가 이 얼굴 들고 원룸 쓰러 다니면 방 보여줄까요, 주인들이? 안 보여줘. 이 얼굴이 원룸 쓰러 다니면 보여줄까요? 이 얼굴은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나이 40 중반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는 됩니까? 원룸 통매매는 돼, 통매매는. 젊은 친구들이 통매매 그걸 건쓰려 그건 믿음이 없어서 안 써지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는 사람도 써지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뭐라 했는가? 일단은 그 지역에 너 혼자 있으니까 네가 일단은 그 지역 사람하고 친해야 된다. 먼저 일단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라. 근데 얘가 이제 지역 사람 친해지려고 몇 군데 섭외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이하게 나중에 느끼겠지만 여자분들끼리는 모임도 자주 하는데 특이하게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 모임 안 합니다. 왜? 땅은 웬만해서 공동을 안 하려고 그래. 되게 폐쇄적이 해가지고 내 물건 뺏기는 효과 나오니까. 그래서 간 데마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여자만 있는데 나 좀 껴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야 네 수술하고 하라 그랬대. 우리 뭐 남자랑 껴줄 테니까 수술하고 하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답하게 전화 와가지고 나는 매수 손님을 어떻게 잡냐고. 매수 손님을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블로그 작업은 좀 했냐? 블로그 작업 좀 했냐? 그러니까 그럼 블로그 작업이 뭔데요? 블로그 작업 안 했냐? 너 생각해봐라. 이 진천에 있는 땅이 매도 팔러 나왔을 때 진천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일부는 사겠죠. 일부는 외지 사람 사야 되는데 너는 외지 사람들한테 너를 어떻게 알렸냐 이런 얘기요. 네가 알리기 위해서 너는 무슨 홍보를 했냐? 블로그 작업도 해봤냐? 안 해봤어요. 너 물건 있는 거 다른 데 한번 올려봤냐? 안 올려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진천에 너 있다는 거 우리나라 국민이 누가 아냐? 누가 너 있다는 거 알고 너한테 찾아서 사겠냐 이런 얘기요. 어쩌라고 네가 이제 움직이라고 블로그 작업도 하고. 블로그 작업할 때 봐봐요. 제가 여기 지금 세종시 북부지역 이런 단어만 딱 치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세종시 북부지역 이만만 딱 치게 되면 보통 블로그가 하나, 둘, 셋, 넷, 어쩌면 4개, 5개 나오는데 이 블로그 혼자서 이 단어를 다 잡아먹었어요. 뭐가 나오냐 그럼 여기에 세종시로의 초대 블로그 명칭이 세종시로 초대. 좀 없어 뵙니까? 있어 뵙니까? 좀 있어 뵙니까? 가면 여기 가서 뭡니까? 무지개 그림도 있고 얼굴부도 해가지고 하여튼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글사람이 이 블로그가 이 단어 나오면 다 잡아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세종에는 도시가 이러고 생겼으면 현재 여기를 개발하니까 이쪽 땅값은 너무 올랐고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 땅값이 덜 올랐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북쪽으로 넘어온다. 북쪽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면 세종시 북부 칠까요? 세종시 북부. 북부 쳤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한번 저기 쳐보세요. 들어가가지고. 쉬는 시간 우리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쳐보라고. 이거 쳐보면 누가 다 잡았냐? 세종시로 초대. 이 사람이 이 글을 갖다, 이 내용 갖다 블로그 나는 혼자서 다 정하겠다고. 이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한번 봐보라고.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사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주 친밀한 사람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흡입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온다고. 유인해가지고 그 내용이 남이 써는 걸 베끼는 게 본인이 스스로 글을 쓸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갖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한테 알려줘도 되겠죠. 너는 그러면 카페 가서 물건 올려본 적 있냐? 없답니다. 너 밴드에 물건 올린 적 있냐?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있다는 것 도대체 너를 어떻게 알리느냐 그러면 너를 알려야 되는데 카페에다 물건 올리고 카페에다 물건 올리면 팔립니까? 거의 안 팔려요. 왜 올려요? 나 카페에다 매일 글 써가지고 나 충북 진천에 김영호 있어요. 진천에 김영호 있어요. 여러분 진천 땅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근다고 누가 보냐고? 안 본다고. 물건을 올리면 본다고. 물건을 올리면. 계속 올리면 저기 홍천 가면 한 해가 주구장창 올립니다. 카페에다가. 가서 보게 되면 카페 사람들이 대부분 걔를 이름을 알아요. 이제. 그쪽에 있으면 대부분 걔한테 의뢰가 들어요. 의뢰가. 하고 나다 보니까 실성 있고. 걔한테 이제 의뢰도 해주고 그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 하루아침에 되면 전부 다 때려치고 이거 하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장기간 노력해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렸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굴은 안 봤지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지금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전 재산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될까요? 이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언제 봅니까 하면 4월 19일 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구로 모여요. 대구로. 전국 이만하면 전국 모임을 4월 19일 날 대구에서 하니까 대구에서 동강 듣는 분들 판단 잘하세요. 거기 오게 되면 이걸 갖다 한 장짜리 줄 것이고 이거 뒷부분도 있죠. 이 뒤에 또 나올 거. 이게 지금 1탄이고 1이면 2가 있으니까 거기 오게 되면 거기서 자료 주고 제가 그 얘기했죠. 조그만 포켓몬 만든다고. 포켓몬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 이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카페에 댓글 달아가지고 갈 시간이 없는데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요구 좀 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주냐고.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오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나오라고 유인책을 많이 쓰죠. 한 장으로 보는 공법도 주고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도 주고 이런 소문도 주고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나와서 얼굴 보고 하죠. 얼굴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 전국망이 된다니까. 전국 어디가 돼요.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혼자서 숨어서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동강 듣는 분들은 4월 19일 날 대구 모임이니까 나는 먼데 그 말하면 안 돼요. 제주도에서 날라온 사람이 있고 파주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파주에서 가봐요. 거기 적성합니까? 적성? 예, 적성면. 적성명? 적성면을 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그만큼 노력을 좀 하고. 하여튼 거기 오게 되면 줄 테니까 받고 싶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동강 듣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책 보면 61페이지 용도적 지정 절차 듣네. 여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